네,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시리즈 장애 무제한 회담의 진행 맡은 신홍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상입니다. 와!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과 계속해서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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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장애인을 상징하는 이 픽토그램의 장애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떤 느낌 드셨어요? 일단 저는 그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멈춰서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기도 하죠. 휠체어를 막 뒤에서 밀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뉴욕시에서는 이렇게 장애인이 수동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유발하는 픽토그램을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 픽토그램은 어떻게 보이세요? 활동적이어요. 그쵸. 좀 더 액티브한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의 사라 핸드렌이라는 디자이너가 이 픽토그램을 만들고 몰래 장애인 표지판에 붙이는 게릴라성 이벤트를 할 당시엔 뉴욕시가 공공시설물 파손이라고 주의를 줬다고 해요. 그런데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2014년 뉴욕시 장애인 마크가 역동적인 이 픽토그램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수동적일 거라는 편견을 이 픽토그램 하나로 능동적인 사람을 그냥 한순간에 바꿔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우리가 장애를 인식하는 편견과 선입견이잖아요. 이렇게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장애인식 개선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도 편견이 아닐까 합니다.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를 떠나서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선입견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 의제는 당신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나요? 입니다. 장애인은 이럴 것이다 지레 짐작하는 관념과 관행,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의미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연관된 키워드로 장벽 블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8가지의 키워드가 있죠. 제가 키워드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선이네요. 시선. 시선이라는 키워드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식 개선, 이제 인식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입장에서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악의를 갖고 하는 말이나 행동은 아니지만 사실 시선 자체의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담긴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선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분씩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떠세요? 이게 아마 오늘 있는 분들 중엔 겉으로 가장 티가 나는 장애가 저일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길에서 걷고 있다 보면은 제가 어릴 때 휠체어를 탈 때나 아니면 목발을 짚을 때나 다 마찬가지였는데 지금도 제가 재활은 열심히 했지만 남들이랑 걷는 모습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이 길 가다가 꼭 저의 걷는 모습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웃기도 하고 이렇게 손으로 저를 가리키기도 하고 걷는 거를 좀 짓궂은 친구들은 따라해보기도 하는데 제가 이걸 일상이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상 같은 일인데 외국에서 장애인식이 좋은 나라들에서 거리에 돌아봤더니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아무도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걷는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시선을 안 받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라는 느낌들을 크게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보려고 해서 보는 거는 아닌데 이제 걷다 보면 휠체어가 있네, 아니면 이제 시각장애인이랑 안내견이 같이 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강아지가 있네, 이러고 보게 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쳐다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눈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괜히 저 혼자 미안하고 뻘쭘해하고 한 적이 있어요. 네, 시선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착함이네요. 착하다는 말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을까
뭐 고민이 되는데요. 와, 근데 이거 장애 당사자들은 바로 뭔지 알 것 같아요.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네. 저는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여행을 다니다 보면 친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 정말 착하다, 천사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옆에 중증 장애가 있는 제가 있다 보니까 아, 저 친구가 저 시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구를 뭔가 케어를 해주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는 즐기고 서로 그냥 각자 여행을 잘 즐기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애인이 되기 전엔 대기업에서 팀장까지 이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장애인이 된 경우인데요. 솔직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느끼는 거는 진짜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겠지만 제 옆에 있는 와이프는 더 심하게 느꼈을 거고 저희 집에 있는 애들까지도 좀 많은 정신적인 좀 고통을 좀 받았었죠.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주위의 친척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들어보면 저희 집사람한테 참 착하다. 저렇게 남편이 쓰러져 있는데 병수발 다 들고 누워 있는데 밥도 먹여주고 뭐 화장실도 가주고 같이 가주고 그러면서 참 고생이 많다라고 이제 오히려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착하다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장애인이랑 살아가면은 천사가 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사람 지인들이 저를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뭐 무리한 말을 해도 넌 참을 거야. 넌 착하니까 참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리한 말도 이게 좀 내가 착해서 받아들인 건가? 라고 이런 생각도 가끔 해가지고 약간 착하다라는 거는 선입견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장애인 하면 당연히 착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있지 않나? 몸 불편한데 착하기라도 해야 사회생활 좀 이런 인식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뭔가요? 불행. 불행이네요. 세 번째 키워드, 편견, 불행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대표적인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은 무조건 불행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대해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가 불행이라고 생각한 적 혹시 없으셨나요? 비장애인분들께서는? 제가 평소에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이제 장애인 분들, 지체장애인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이제, 좀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생각보다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가 이제 이렇게 지체장애가 있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장애를 제가 불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편견인 건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장애 어린이로 몇 년 살아봤는데 저는 그때 뭐 에브리데이 해피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장애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장애인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약간 장애인분들을 봤을 때 불행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장애를 가진 그분이 스스로 뭔가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저 사람 약간 불행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본인이 가진 그런 장애를 충분히 이겨내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불행하다라기보다는 저 사람 배우고 싶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불행하다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항상 에브리데이 해피하면 너무 좋지만 또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장애가 불편할 때도 있지만
사실 내 장애는 사실 내 일부잖아요. 내 키처럼, 내 목소리처럼, 내 머리카락처럼 내 장애도 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막 그게 불행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인싸입니다. 제가 오늘 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먹고 살 걱정 이런 건 장애 있거나 없거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막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가진 장애가 막상 불행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보통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장애인이면 불행할 것 같다? 그런 의식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시각장애인 유튜버인 원샷 한솔님과 그리고 지체장애인 유튜버님 박인님 아시죠? 네. 영상을 좀 자주 보는데 보다 보면은 좀 불편해 보이는 건 있어요. 불편해 보이는 건 있는데 불행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장애는 그냥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유튜버 분들을 보시면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이 저는 불행은 개인적인 문제이지 장애인이라서 불행하다? 이런 장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단어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동정이네요. 아, 이것도 진짜 네. 뽑자마자 스트레스가 확 오는데요. 맞아.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 같아요. 그래서 혹시 동정심에 대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학교 때 그 마비가 좀 심하신 중증 뇌병변 장애인 선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는 이제 수업 들으러 학교에 오실 때 직접 운전해서 1시간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해서 항상 오셔서 학교 생활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선배를 보고 그냥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대단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그냥 뭐 그분은 그냥 운전해서 오신 걸 수도 있는데 저도 모르게 동정심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안 돼요. 20대 때 자차 끌고 오셨습니다. 절대 동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 20대에 자차 끌고 학교 오는 사람? 예, 이거 부러워야죠. 무슨 동정이야. 네. 다음 키워드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의존이 나왔고,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 배려가 나왔네요. 과한 친절과 배려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놓이게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의존과 배려가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또 정말 기분 좋은 의존과 배려는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배려라고 한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배려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싶어서 아예 의존하지 말아야겠다. 난 무조건 독립적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그게 더 힘들었었던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인 저도 비장애인인 타인도 함께 노력을 해서 서로 잘 의존하고 또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영역 같습니다. 맞아요. 이 적정선을 같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한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방금 혜경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예의를 차려서 배려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비장애인 입장에서도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생각하고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는 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금 나눠주실래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질문을 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웠을까. 네, 처음에 같은 직원이 됐는데 장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업무를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지를 물어봐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네, 처음엔 오히려 그래서 못 물어보다가 이제는 업무는 되게 편하게 물어봐요. 엑셀 어디까지 할 줄 아세요? 뭐 이런 거 그냥.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그건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직원분이 들어도 제가 똑같이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은 편하게 하고 오히려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해야 갖게 대접을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다 하는데 아직도 장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의존과 배려가 이제 저는 굳이 장애라는 전제를 이제 깔지 않고 사실 평상시에 제가 실험분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직원들한테 의존하지 마.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는 서로 좀 배려 좀 하자. 너무 본인 일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단어를 봤을 때 저는 딱 제가 평상시에 했던 그 말만 떠올랐고, 이게 굳이 뭔가 이렇게 장애라는 베이스를 두게 할 말은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배려가 더 좋은 단어인 것 같고, 우조는 조금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상사 네. 맞나요? 저 아닌데. 네. 네네. 저 아닌데. 한번 저도 두 개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무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당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보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사소한 일도 못할 거야 라는 편견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장애인이 했다고 와 대단하다 그래도 과하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인 친구를 만났을 때 약간 지인 친구들은 저를 모르는 상태로 만나는 거여서 좀 말이 조금 느리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저를 보면 너 왜 말 느려? 라고 이렇게 순간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친구가 야, 얘는 말은 느리지만 행동은 나보다 더 잘하고 모동은 나보다 더 뛰어내 라고 응원을 해주는 대단한 말을 해줘가지고 그 무시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친구가 했던 말을 기억에 남은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블럭 키워드를 보고 저희가 나눈 얘기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연결성이 다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 연결성이 있게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키워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애가 유형과 특징이 다 다르듯 단어에서 느낀 의미도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저 이제 벽돌을 모두 다 무너뜨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원하네요. 네. 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사람들에겐 누구나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편견이고요.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 두 마리를 쫓아내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 두 마리를 쫓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개를 데려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네, 잘 모르는 것을 미뤄 짐작하지 말고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 믿으라는 얘기인 거죠. 아이고, 멋진 멘트 언제부터 준비하시는 건지. 네. 너무 멋진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한마디 거들어보면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편견은 분별 없는 견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분별력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오늘의 의제인 당신은 장애에 편견이 있나요에 대한 답은 우리는 편견을 없앨 수 있습니다입니다.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편견 없이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